않고 그냥 실제 이거하고 뭔가 이게 참 헷갈리고 어떤 게 뭔가 내면의 상이죠? 다 내면의 상이고요. 네. 내면의 상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죠. 여기 앉아서 대역들의 움직임을 보면 생각이 바뀌죠, 우리가. 그러면은 그 바뀌는 게 반영이 돼서 나타나죠. 그게 이제 상호작용 하잖아요. 네. 대역의 움직임 그 상호성이 바뀌면서 나도 여기서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이 또 반영이 돼서 또 근데 이것에 이제 여기 관찰하시는 분들이 다 자신의 어떤 이슈와 동일해. 그래서 공감을 엄청 많이 해. 그러면서 공명해. 그러면은 더 장이 깊어지겠죠. 예, 그러면은 공동체 의식이 또 바뀌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인식이 넓어져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분이 깨달음이 없어요. 내담자가 깨달음이 없고 따지고만 앉아있어. 따져. 계속 따지고만 있으면 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장이 안 바뀌어요. 이게 공명을 해야 바뀌어요. 어쨌든 장이 움직인다는 건 내담자가 깨닫든 못 깨닫든 어떤 무의식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삶 속으로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야 삶이 바뀌는데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이래요. 나 지난번 낙태 작업 했는데 왜 또 낙태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낙태 작업 했는데 왜 또 낙태가 나오냐, 죽은 애기가 왜 나오냐. 그럼 그 사람 낙태 작업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도루묵 된 거죠. 그 사람은 그 일이 없었어야 된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눈 감고 안 보고 싶었던 일인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근데 가족 세우기에서 가족 세우기를 몇 년을 했는데도 자기가 안 보고 싶은 것들은 안 봐요. 안 보고 하는데 어쨌든 가족 세우기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깨달음이 누적이 되면 어느 날 이제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 그때서 이제 그걸 다뤄요. 우리 선생님 중에 가족 세우기를 몇 년 하신 거야? 6년 하셨나? 5년인가? 6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꾸준히 하신 선생님이 있는데 지난번에 낙태아 작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낙태를 한 번도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내 기억에는 세웠던 것 같거든요. 안 하진 않았어요. 낙태를 내가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본인 말로는, 낙태 작업을 안 한 것 같다. 뭐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작업들은 별로 와닿지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한 6년 지나고 나서 이제 직면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은 낳자고 했는데, 자기가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낙태 결정을 자기가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놓고, 이 일을 전부 남편한테 떠넘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6년 지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할 힘이 생긴 거예요. 6년 지나고. 그래서 지난번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긴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내가 너를 죽였다 이런 말 하거든. 근데 이제 착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 새끼 죽여놓고도 그건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도 마치 그런 일이 없던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소화를 못 해내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눈 감고 사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상들이 계속 바뀌어요. 생각이 계속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서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제외했던 사람들이 또 받아들여지고 낙태아를 이렇게 만나지를 못했는데 낙태아를 제외했는데 낙태아를 받아들이고 이런 작업들을 몇 년 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그렇게 한 방에 싹싹싹 안 돼요. 한 방에 싹싹싹 안 돼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 작업을 인제하신다고. 근데 뭐 6년 만에 작업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낙태가 뭐 이렇게 낙태 이슈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심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낙태 작업을 하는데 낙태아 대역이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전도사. 지금 목사가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역이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 너무 신기해. 이거 왜요? 악마. 낙태를 한 애기들 상이 악마야. 근데 신기하게 저랑 이제 그분은 몇 년 동안 같이 작업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역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너무 그게 동일한 모션을 하고 있어.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낙태 대역을 쓰는 사람 중에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어. 낙태가 한 5명인가 하여튼 몇 명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거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내면의 상은 낙태한 아기를 악마시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는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그게 신앙적으로 뭐가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건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분하고 되게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그 상이 아마 근데 지금 가족세계 선생 하고 있거든요. 가족세계 선생 지금 하고 있어요. 심리학 박사고 하니까 대학 교수였고 그래서 뭐 일은 하세요. 일은 하는데 하여튼 뭐 계속 안 되는 부분이 사람마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내면의 상은 계속 바뀌고 이 장애 일어나는 거는 자기 안에 무의식적인 그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사실관계를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실관계 헬링커 선생님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다른 관점이 있어요. 무의식의 그림은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옛날 옛적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있었던 70년 전 그 전쟁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의 사실관계를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게 사실관계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그림으로, 그 상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 삶의 창조성을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옛날에 옆집 할머니가 당했던 이
할머니를 보고 우리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그 쇼크를 받아서 나한테 내려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더구나 집단 무의식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여성들이 가졌던 공포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울림이 아직도 있어서 내가 공명하는 건지 어떻게 아냐고. 그 사건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는 존재의 그런 가능성을 너무 조그맣게 보는 거죠. 작게 보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이란 거는 굉장히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넓고 커요. 우리의 그 영적인 차원들이 우리한테 기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능하는 사랑은 훨씬 더 크거든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작게 그거를 우리 할머니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 상으로 인해서 내가 내 현존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성취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못 번다든지. 이거 돈도 되게 깊은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잘 할 수 있는데도 관계가 어떤 시점에 가면 관계가 얽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장애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들이 정화되면 정화될수록 투사가 멈춰지고요. 투사나 동일시 그리고 내 몸의 어떤 감각에 내가 붙잡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그냥 계속 삶에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삶에서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수익을 왜 공부합니까? 내가 현재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안 그래요? 행복하게 잘 살려고 이런 거 공부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거고 성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역량들이 사회적으로 좋게 쓰여야 되는 거죠. 사회에 기여하면서. 특히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제 취약한 사람들한테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성장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으로 기여가 되지 않으면 사회에 기여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역량들도 없어져요. 사회에 기여하는 좀 그런 마인드를 계속 그렇게 써야 돼요. 특히 어려운 사람, 우리 일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묻지마 살인이 너무 많이 갑자기 막 너무 심해진 것 같잖아요.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그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식의 반영이 사회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면 지네 식구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꽂히거든요. 옆집이 밥을 굶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옆집 아이가 맨날 밤마다 얻어맞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묻지마 살인해서 우리 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여파가 그대로 자기 자신한테 온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특히 어린애들이 청소년들 하여튼 그런 잘 돌봐야 돼요. 그런 복지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전쟁이나 뭐 이런 국가폭력이 대물림돼서 그런 묻지마 살인 이런 사람들,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의 부모들이 말하는 거 보면 너무 기가 차잖아요. 우리 애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비난받을 만하지 않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들으셨어요? 유튜브 보면은 겁나게 어이없는 말 하더라고요. 싹싹 빌어도 현찮은 판국에 우리 애가 이 정도로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 막 이런 말 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 자녀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아버지의 진술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지금 남의 집 딸이 죽었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저는 대물림 정화하는 일을 참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작업이 하나도 안 되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 그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들이 지금 커서 성인이 돼서 묻지마 살인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특히 어린애들을 좀 잘 있는 애나 잘 키우지 맨날 애 나라고 하기. 난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애나 좀 정책적으로 청소년 그 판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대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가출한 애들을 보호할 어떤 기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러잖아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 그런 거 정말 저는 그런 거 다 그런 정책들이 다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